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첫눈이 쌓였습니다. 와, 이렇게 눈이 반가운 게 갈수록 눈이 좀 귀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제일 씨는 지금 5.16도로를 네. 넘어서 왔잖아요. 중간에 정말 풍경이 아주 그냥 눈호강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 눈 때문에 도로는 눈호강을 하셨네요. 도로는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네. 이 도로 양옆에 이제 나무가지마다 이렇게 딱 쌓여 있는 네. 그렇죠. 설국의 한 대목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국경의 터널을 빠져나온 그곳은 눈의 고장이었다. 아, 예. 밤의 밑바닥이 새하였다. 아우 그냥 그 마방모찌를 딱 지나가면서 네. 이 눈으로 이상한 청량감을 느끼면서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촬영장에 왔습니다. 눈은 제일 씨를 문학 소년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해가 바뀐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으니 벌써 1월의 절반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벌써 설이에요. 올해서는 좀 빠른 것 같은데 첫 소식으로 전해드릴 바로 이 곳도 여러분 새해 계획 짜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나연 씨가 안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곳이?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 동쪽의 조천에 함덕고등학교 바로 앞에 그 김택화 미술관이 지난 2019년 12월 예. 16일에 개관을 했어요. 좀 돌아가신 지 14년이 됐는데 그 김택화 화백이 더 기억이 잊히기 전에 제주 도민들에게 미술관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네,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택화 화백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14년 차인데요. 이미 일반에게는 많이 잊혀진 것들, 그리고 또 김택화 화백이 그리셨던 작업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되게 많이 잊혀진 제주의 모습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초창기 60년대 말부터요, 지금 말년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작업들을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택화 화백에게는 60년대 제주, 그리고 본인이 어린 시절 40년대, 50년대 제주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보다는 조금 더 제주의 원래 원형과 제주인의 삶의 원형에 좀 더 가까운 것들 재현해내지 않으셨나. 그래서 김택화 화백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작품도 남기셨지만 그 작품들을 위해서 또 방대한 양의 스케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5천여 점 정도의 지금 스케치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액자 프레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작업들은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네. 김택화 미술관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작품이 신흥리 포구를 그리신 작품인데요. 97년도에 그 포구의 풍경이 지금은 남아있는 게 팽나무밖에 없다고 해요. 다 주변 지형이 완전히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한 20여 년 전에 모습이 어떤지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미술관에서 작품에서 97년도의 제주 풍경도 보시고 나가셔선 진짜 포구의 모습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김택화 화백이 서울에서 활동하실 적에는 그 추상 표현주의라고 해서 한국 거의 현대화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 창립 멤버이실 정도로 추상화를 주로 그리셨었어요. 근데 제주로 돌아오셔서는 이제 제주 풍경을 담아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주의적으로 제주 풍경들을 그리기 시작하셨는데요. 근데 초반에는 제주 풍경을 담기에 가장 좀 안정적인 프레임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엔 그 파노라마 타입 이렇게 길쭉한 가로로 길쭉한 형이었다면 말년 작업은 제주 풍경들이 좀 더 추상화된 형태로 정사각형 프레임에 담겨 있는데요. 좀 더 작가의 기억에 의존한, 그러니까 사생이 아니라 그 기억에 의존한 이제 상상의 산물을 프레임 안에 담아 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또 구도는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태, 그리고 그 안에도 꼭 제주의 인물 할머니들이 한 분씩 또 들어가 계시고요. 거의 한 30, 40년 가까운 기간은 계속
제주 풍경을 정직하게 담아내시다가 돌아가시기 뭐 며칠 전에 그리신 스케치들은 거의 완전히 추상으로 돌아가는 형상들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작업에서 제주에 한창 활동하실 때는 제주의 기록을 담아내는 이제 과업을 하신 것 같고 완전 초기 작업으로 말년에는 또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분을 그의 유작을 오롯이 보여드리는 미술관으로서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제주의 모습마저 대신 기억하고 기록한 어떤 작가가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의 풍경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는 곳은 많았는데 제주 풍경만 이렇게 많이 있는 그림을 본 곳이 없거든요. 이런 곳이 생겨서 정말 당연한 생각이 들고 정말 제주 미술계 보석 같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연 씨, 그 김태화 화백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네, 아까 뭐 VCR로도 잠깐 보셨지만 김태화 화백은 그 홍대에서도 쟁쟁한 분들이 모여있는 그 학교에서도 대생 수업을 하면 그때는 점수를 매겼다고 하는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계속 받으셨대요. 늘 자랑스러운데요? 1등이셨다고 하는데 돌아오셔서 본인의 고향의 풍경을 그리려고 했더니 제주 풍경을 화폭에 담기가 그렇게 어려우셨대요. 그렇게 네. 실력 있는 분이. 네네. 그래서 이걸 제주를 제대로 그려보고 싶다라는 걸 이제 일생의 과업으로 삼으시고 계속 그 제주 풍경을 잘 담기 위한 프레임도 특별히 만드시고 스케치북도 보통 저희가 왜 이렇게 4절 스케치북, 뭐 2절 스케치북 하면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예. 그걸 일부러 가로로 자르셔서 파노라마 타입. 맞아요. 우리 요즘 그래서 사진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프레임이 제주 풍경을 담기에 가장 적합한 그 구도였던 거예요. 저희가 보면 바다를 보거나 산을 보거나 제주가 대체로 그렇네. 평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라산도 새로 그렇고요. 수직적이라기보단 좀 가로적이잖아요. 그런 거를 다 이제 창안하시거나 이제 연구해 나가시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 나가셨는데요. 그 40년간의 과정 동안 계속 제주 풍경만 그리셨으니까요. 그 안에서 제주가 그 개발해 나가는 과정, 90년도나 뭐 2000년대는 거의 난개발도 많이 되고 풍경들이 급속도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주의 풍경이 그림으로서 아까 사진 얘기도 하셨지만 그림으로 아카이빙된 사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주에 그렇게 화백의 이름을 딴 그런 개인 미술관, 개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3개 정도가 있는데 이중섭 미술관이 있고 또 김창렬 미술관, 도립 김창렬 미술관이 있는데 그 두 작가의 특징이 김창렬 화백 같은 경우는 뭐 유명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그 제주 출신도 아니시고 제주 풍경을 그리신 것도 아니고 제주와의 접점이 거의 없으세요. 제주에 뭘 거주를 하셨던 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화백의 유명세에 기대서 저희가 작품을 200여 점 기증받는 걸 조건으로 미술관을 건립해 드렸는데 이중섭 화백의 경우도 뭐 제주에 1년 정도 거주는 하셨지만 제주 풍경을 물론 그리셨고요. 근데 그 진품도 굉장히 부족하고 미술관 안에 10여 점만 그 이중섭 화백의 진품이고 나머지는 그 동시대 근현대 화백들의 그림이 보관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또 다 가품이거나 이제 프린트인 형식인데 김태화 미술관의 경우 돌아가신 지 지금 14년이 됐는데 제주 쪽에서는 전혀 조명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에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얘기를 하면은 제주도 분들 누구나 알 거예요. 아, 이 그림? 그 소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 거예요. 예. 그 한라산 소주 예. 하얀 거 하면은 거기에 이 라벨지에 한라산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그 삼도일동 그 남성 마을 그 집에서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김태화 화백에서.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한라산 공장에다 주면은 돈을 받잖아요. 돈으로 안 받고 술로 달라고 했어요. 그만큼 뭔가 이 예술인의 포스가 느껴지는. 그만큼 애주가였다고도 하고 그리고 몇 해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라벨지가 한번 바뀌었어요. 한라산 소주가 아니고 다른 걸로. 근데 그 남성 마을 분들의 그 삼촌들이 이거 소주만 안 난다고 왜 한라산 그림이 있었는데 왜 바뀌었냐고 해서 다시 이 라벨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특히 그 애주가 분들하고는 계속 같이 해왔던 분이 김태화 화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재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나인님 설명 들으면서 좀 약간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추상화를 그리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뭐 미술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약간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추상화를 그리다가 이제 막상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그린다는 게 되게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하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3을 직접 겪으셔가지고 좀 어떤 그에 대한 좀 많은 본인의 소외와 감정들이 남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술가가 작가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저하는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본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 1990년대에 그 한라일보에 그 소설가 형기련 씨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한라산이라는 소설을 연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분이 그 김어박께서 이제 사진, 그러니까 그림 한 장 한 장을, 사파를? 예, 사파 한 장 한 장을 직접 고민하시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업하셨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역시 그 작가의 조국이 모국어라고 하거든요. 역시 어떤 예술가 화백의 조국은 아마 고향이 아닐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이 녹아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결국 그래서 아마 추상화에서 이렇게 풍경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예. 장르도 그렇고 실제 이사 온 것도 그렇고 네. 연어처럼 다시 제주로 오신 김화백이십니다. 장희진 씨는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미술관에 작품이 많더라고요. 예. 뭐 인물화, 풍경화, 뭐 정물화, 유화 150작품 중에 지금 한 122개 작품 정도가 전시 중이고 아까 스케치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한 4,000점 정도의 스케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1, 2월 중에 뭐 스케치 작품하고 풍경화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기획 전시를 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나온 그 작품들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하백하고 제가 굳이 공통점을 꼽자면 고향이 제주인데 고향을 떠났을 때 내 고향 제주를 생각했을 때 드는 느낌이 뭔가 따뜻하면서도 뭔가 아련하면서도 포근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막연하게 갖고 있던 그 인상들이 그림으로 딱 예.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붓으로 그 감정을 되게 절묘하게 잘 녹여내신 거 아닌가. 그래서 미술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네. 참 뭔가 내 고향을 보는 듯한 실제 고향인데 정말 그대로 눈앞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특정 개인이 특정 화백이 그런 작품들이 많은 미술관이 돈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가 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주가 관광도시인데 그냥 관광도시도 아니고 이제 미술과 예술을 결합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뭐 접목점이 있는 관광도시로 좀 발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돈이 이렇게 고급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곳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이런 곳들을 자주 이용을 해 주셔야 그런 기회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